안녕하세요. 비자발적 가치투자자 비작두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그 기존에 먼저 제공해드렸던 매일 원달러 환율 조회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구현한 거를 이제 드렸는데 에러가 난다고 이제 답변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은 에러가 나는 게 맞고요. 실제로 그분께는 이제 에러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좀 급하게 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뭐가 문제였는지, 요거 이제 수정된 소스긴 하지만, 기존에 드렸던 소스로 바꿔서 원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소스는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여서 해당 소스를 실행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는 겁니다. non type object has no attribute tex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러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모르겠다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non type이라는 객체에는 텍스트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여서 exchange 값이 non type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올려 했더니 이제 이런 속성이 없다. 이렇게 에러가 난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익스체인지 값이 논이지? 그래서 이제 한번 출력을 이제 프린트로 해보는 거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맞아요. 논이 찍히네요. 그럼 왜 익스체인지가 논이 찍힐까? 이게 진짜 지금 논이 맞나? 이제 봐야 되니까. 실제로 이 네이버에서 환율을 조회해서 요 여기 값을 가지고 오는데 그럼 지금은 도대체 얘 값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지금 이 해당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걸 찍어보니까 요 사용법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잘 설명드릴게요. 기존처럼 이제 가지고 와 봤더니 아이고 제가 엑스프레스로 갖고 왔네요. CSS로 셀렉트로 복사해서 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다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환율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여기 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오늘은 환율이 내리고 있어서 여기 이제 DW라고 다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제 다운으로 수정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값을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바꿔도 이 에러는 해결이 되니까 되겠지만 업다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살짝 지워주면 업다운에 상관없이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에러를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서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 해야 되는 작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좀 찾아져서 여기에 공통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이제 해결할 수도 있고 이게 또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넣었던 이유는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익스체인지 값이 찾아지지 않으면 이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찾아졌을 때만 환율을 이제 저장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메일로 답변을 드렸는데
곧 다시 질문이 왔어요. 다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가지고 와서 쓴 거냐 였죠. 그 핵심 질문인데, 이제 그 해당 브라우저의 페이지에서 이 원하는 애를 어떻게 셀렉팅 하느냐, 사실 크롤링을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이 부분이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걸 좀 보여드렸지만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엣지 브라우저에서 네이버에 접속해서 환율을 검색한 상태고요. 여기 이제 우측에 요 도구는 개발자 도구라고 해서 실제로 설정해서가 아니고, 네, 지금 저는 이제 F12 단축키로 실행을 했는데 이걸 메뉴에서 찾으려니까 어렵네요. 기타 도구에 개발자 도구, 단축키는 Ctrl Shift I인데요. 해볼까요? Ctrl Shift I. 이것도 실행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 개발자 도구는 이 페이지에 대한 이제 소스의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이 요소를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소를 찍어보는 거죠. 저는 요 값을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잘 쳐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그게 소스에서 지금 어떤 단계, 레벨에 존재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여기 이제 이런 요소 복사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셀렉트 복사를 한 거고, 셀렉터 복사를 한 거고, 뭐 엑스패스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전체 경로를 쓸 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값을 이 페이지에서 찾으려면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정보는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셀렉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밑에 이렇게 꺽쇠로 뎁스를 표현해 주는데, CS foreign info라는 아이디이겠죠? 아이디 밑에 뎁스를 쭉쭉쭉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CS 언더바 CS 언더바 foreign info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영역부터 하나, div 하나 들어가고요. 또 div 하나 들어가고, 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4번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div 하나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가서, 결국 제가 원하는 값은 여기 strong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얻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여기에 이제 아마 이 색깔이랑 이런 이제 CSS를 입히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클래스 명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spt 언더바 con이라고 되어 있는 con에 dw라는 클래스 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일 때 올라갈 때는 up라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값을 의식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지금과 같이 이제 없애줌으로써 이제 공통적으로 저희가 항상 실행되도록 에러 없이 실행되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롤링이나 또는 저희가 RPA를 쓰더라도 값을 셀렉팅 할 때 실제 이 도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값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실제 조작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구를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셔서 여러 값들을 추출하는 로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도구가 있고요. 아마 단축키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 셀렉팅을 위한 값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